9번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더하기 1의 fx dx가 36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입니다. 그때 상수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로 fx란 함수가 x제곱 플러스 ax니까 대입해서 적분하면 답 나오겠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건 얘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윗끝이랑 아랫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의 정적분이니까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겠죠. 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거시면 0이고요. 우함수를 정적분을 걸면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 2배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fx라는 함수 대입해서 전개하면 3차, 2차, 1차씩 나올 거니까 거기서 저희가 3차나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함수잖아요. 그래서 적분값은 날려주시면 될 거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사실 얘를 발견했으면 계산 자체가 훨씬 수월해지긴 하죠. 우변에 있는 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고 좌변에 있는 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x 더하기 1의 fx dx니까 왼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얘를 전개하면 fx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하는 게 있으니까 좌변이랑 똑같이 날아가시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의 fx dx 이렇게 남을 거고 우변이 몇이구나? 36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적분에서 식 정리를 통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건 가장 기본적인 유형서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내용이죠. 식 정리하시는 건. 그래서 fx와 x의 제곱 더하기 ax니까 x의 제곱 더하기 ax만 대입하시면 이렇게 전개했을 때 x의 세제곱이니까 날려도 되죠. 남는 게 ax 제곱이니까 a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의 제곱인데 얘는 0부터 3까지의 2배랑 똑같죠. x의 제곱의 dx 얘 값이 36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적분하시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고 3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빼시면 9 나올 테니까 결론적으로 18a 값이 36입니다. 따라서 a 값이 2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찍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10번입니다. 실수 a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고요. 미조건 때문이겠죠. 증가함수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곡선 y는 log a의 x 더하기 3이 곡선 y는 log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정삼각형이라고 가르쳐줬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두 함수의 교점을 a라고 이야기를 했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을 b, x축과 만나는 교점을 c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점을 이야기하는 정보는 당연히 연립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둘 다 심지어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고 얘는 로그 함수와 x축, 로그 함수와 x축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로그 a의 x 더하기 3이랑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만나는 지점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로그 방정식 푸시면 되니까 로그에 날리고 3 날리면 x값이 0인 건 금방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x좌표가 0일 거고 y좌표가 로그 a 3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물론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사실 대칭인 걸 금방 볼 수 있을 거긴 해요. 그래서 로그 a의 x 플러스 3이고 로그 a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의 함수죠. 그래서 얘가 로그 a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만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래프가 개형이 점근선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 될 건데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을 보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 개형이라서 얘가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프에서 대칭성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거긴 합니다. 근데 연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x가 0이라는 지점에서 여기서 y좌표가 a일 거다. 좀 그런 이야기인 거죠. y좌표를 구하시면 log a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0, log a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b점이라는 건 여기서 증가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죠. 근데 로감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진수가 1이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수가 1이 되려면 x가 2일 때겠죠.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b라는 지점, 여기가 c라는 지점이고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시더라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문제에서 a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가 정삼각형이 되려면 한 변 길이가 지금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변 길이가 4다, 이 변 길이가 4다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거는 얘 길이가 저희가 log a3인 거 알고 있는데 얘가 정삼각형에서는 높이에 해당하죠. 높이라는 게 2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 얘가 log a의 3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약분하면 2루트 3이고 a 넘어가면 a의 2루트 3제곱이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구하는 a 값은요 a 값은 3의 2루트 3분의 1승이니까 3의 6분의 루트 3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6분의 루트 3에 6분의 루트 3승이니까 1번 찍고 정리하실 수 있겠죠. 다음 11번입니다. 시각 t가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답니다. 문제에서 시각이 t일 때 점피의 위치 x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시각 t가 1에서 점피의 위치는 1이다. 니은 시각 t는 1에서 점피의 속도는 0이다. 디귿 출발한 후 점피의 운동방향이 바뀐 시각에서 가속도는 4다.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다 물어보고 있으니까 저희는 위치함수, 속도함수, 가속도함수 다 구해 놓으셔야겠네요. 잘 아시겠지만 위치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함수고 속도함수를 미분한 게 가속도함수입니다. 그래서 위치함수가 지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속도함수는 vt라고 적을게요. 그럼 t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되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가속도 함수는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하시면 6t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는 건 기억, t가 1일 때 점피의 위치는 1이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 먼저 대입해보라는 소리죠. 1 대입하면 1 빼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이네요. 그래서 1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억은 거짓입니다. 니은 시각 t가 1일 때 점피의 속도는 0인가?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맞네요. 니은 참이고요. 디귿 출발한 후 점피의 운동방향이 바뀌는 시각. 운동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속도가 0이 되면서 좌우에서 보변화 일어나는 지점이겠죠. 속도가 0 된 지점 먼저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3t-1에요. 플러스 1이겠네요. t-1 이렇게 이야기하면 플러스 t-3t가 마이너스 2t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0 된 거 찾아야 되니까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순 없죠.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t가 반드시 1이 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운동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라는 건 t가 1일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점피의 가속도가 4냐? 1 대입했을 때 가속도가 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이랑 디귿이니까 5번 찍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4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가조건에서 a1과 a3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나조건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3,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이 0이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수열을 보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수학에서 2개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 말은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바로 넘겨볼게요. an-3이 되거나 아니면 2an이 되거나 라고 점화식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갈래로 주어지면 보통 점화식에서 뭐 n이 홀수다, n이 짝수다 또는 an이 an 플러스 1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저희가 그동안 봤던 대부분의 점화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두 갈래로 나눠놓고 조건이 없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점화식이 저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저희가 작년 평가원 기출에서도 한번 학습했던 무슨 문제죠? 선택형 문제입니다. 선택형은 함수에서 뿐만 아니라 수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이 an 전항에서 3을 빼서 다음 항을 만들던가 아니면 2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던가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게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라고 줬고 저희가 구한 건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수열은 아무리 많이 나열해봤자 네 번째 항까지만 나열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을 저희가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세 번째 항도 조건 때문에 당연히 K가 나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항은 위에 걸 따라간다면 K-3 이렇게 나올 거고 밑에 거 따라간다면 2K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K-3 역시 다시 위에 걸 따라가면 K-6 밑에 걸 따라가면 2배 하는 거니까 2K-6 얘도 마찬가지로 3을 빼시면 2K-3 위에 거 따라간 거죠. 2배 하시면 4K 이렇게 A3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A1이랑 A3랑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K랑 K-6이랑 같은 케이스겠죠? 그럼 K랑 K-6이랑 같아지는 K값은 없으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2K-6이 K가 같아지는 거니까 K값이 6일 때겠죠? 넘기고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6이 나올 때 이야기 한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2K-3이 K가 되는 거니까 K가 3이 될 때 이야기일 거고 마지막으로 4K랑 K랑 같으려면 K가 0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끝났네요. 그럼 6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에 걸 따라가면 얘는 3이었을 거고 밑에 걸 따라가면 12가 될 거고요. 얘도 위에 걸 따라가면 0이었을 거고 밑에 걸 따라가면 6이었을 거고 위에 걸 따라가면 마이너스 3, 밑에 걸 따라가면 0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A4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총 6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문제에선 A4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6개 중 가장 큰 거 12네요. 그래서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선택형이라는 주제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라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고요. 그 다음 y는 fx랑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및 y축을 둘러싼 영역을 a, 그 다음 둘러싼 영역을 b, 그 다음 얘랑 k로 둘러싼 영역을 c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게 a랑 c의 넓이의 합이 b의 넓이랑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이 b의 넓이랑 같다. 사실 두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본적인 유형서에서 이야기 많이 했었던 거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 저희 작년 기출 문제에서도 다 나왔었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데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얘는 적분 여러 번 해서 들어가는 친구들은 반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바로 한 번에 적분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A와 C의 합이 B의 넓이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0부터 K까지 뭐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서 적분을 하시든 아니면 직선에서 이차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시든 적분값은 0이 나오셔야겠죠. 그래서 이 이차함수식이 문제에서 가르쳤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2차에서 직선 빼겠습니다. 2차에서 직선 빼서 0부터 k까지 적분한 게 0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7x니까 마이너스 7x에서 3분의 1x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2x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함수의 차함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빼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8 이게 두 함수를 뺀 건데 이 함수를 0부터 k까지 적분하신 게 몇이 나오셔야 된다? 0이 나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적분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8의 x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아래 끝이 0이고 윗 끝이 k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은 대입 하나만 어차피 0이니까 k 대입하시면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의 k제곱 플러스 3분의 8k 얘 값이 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양변 k로 나누고 k는 어차피 문제에서 양수라고 가르쳐줬으니까 그 다음 양변에 3만 곱해주시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8이 0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양변 3 곱한 거예요. k 나누면서.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요 3k의 k의 8의 1의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k값이 될 수 있는 건 3분의 8이거나 1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게 k가 어디였죠? k가 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이 될 수는 없겠네요. k가 될 수 있는 게 3분의 8이니까 문제에서 구한 게 k값이죠. 3분의 8,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AB가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서 얘가 2루트 7이래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P라고 하죠. BC의 중점을 P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BC를 5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Q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얘가 5대 1이니까 전체 길이를 6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얘랑 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길이 B가 3대 2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례상수까지 포함해서 3K 대 2K 대 K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AQ 길이가 3루트 2, AQ 길이가 3루트 2라고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sin QAP, sin QAP라는 각과 sin APQ, APQ라는 각에 대해서 각의 B, sin B가 루트 2 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사인 법칙 생각을 해서 저희는 분석해야 되는 게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 ABC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현재까지 2루트 7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3K 대 2K 대 K라고 나와 있으니 3K, 2K, K에서 저희가 K 값만 찾으실 수 있다면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아는 거니까 삼각형 6요소 중에 하나, 둘을 벌써 이미 파악을 한 거네요. 그럼 나머지 변길이 하나나 아니면 각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끝인데 이미 K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을 구하시면 끝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게 삼각형 ABC에서도 각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K값 찾으시면 끝이겠구나 라고 설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K값은 어떻게 찾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게 사인의 B가 루트 2 대 3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길이 B도 마찬가지로 얘 대 얘가 루트 2 대 3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사인 B가 길이 B인 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죠. 그래서 이 K 대 3 루트 2가 루트 2 대 3이 돼야 되니까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정리하시면 6은 6K죠. 따라서 K가 몇이구나? 1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문제 안 되시겠네요. 그래서 이 실제 길이가 3대 2대 1이니까 3, 2,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실제 길이가요. 이제 저희가 구하는 건 이 각만 구하고 나머지 얘 변기를 구할 수 있고 사인 법칙 쓰면 끝나시겠죠. 그럼 이 각 구하시려면 이 각을 제가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삼각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각이니까 코사인 세타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이니까요. 2루트 7 곱하기 5 이렇게 나오시겠죠. 2루트 7 곱하기 5 이렇게 나올 거고 제곱 올라가시면 4, 7에 28, 5, 5, 25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 3루트 2 제곱하시면 9, 2, 18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계산하시면요 5, 4, 5, 4, 20이니까 20 루트 7에 얘는 64 얘부터 계산할게요. 10에다가 25 더하는 거니까 35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5로 약분할게요. 얘가 4고 얘가 7이니까 루트 7로 한 번 더 약분하시면 최종적으로 4분의 루트 7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코사인 세타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삼각형 ABC 이미 세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고요. 거기서 사인 법칙 쓸 거니까 대변과 대각의 관계식을 알려면 AC 길이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야 사인 법칙 쓸 수 있겠죠. 그럼 x 값만 구하시면 되고 각 하나만 주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이야기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다시 쓰시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고 이번엔 큰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변 길이가 2루트 7이고 이웃한 다른 변의 길이가 6이 될 테니까 이번엔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제곱하시면 28 플러스 36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x값 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번 스텝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는 거고 이게 2번 스텝이죠. 이번에는 큰 삼각형에서 x값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얘가 4루트 7이니까 4루트 7만 이쪽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얘 날라가고 4루트 7만 곱해주시면 4, 4 날라가니까 7만 남죠? 그럼 7, 6에 42 값이 50에 14니까 64네요. 64 빼기 x제곱 이렇게 나와서 x제곱이 20이고요. x값은 양수니까 루트 20이다까지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값이 루트 22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끝났죠? 사인 법칙 쓰시면 되니까 루트 22를 사인 세타로 나누시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면 세 번째 사인 세타 먼저 구해볼게요. 사인 세타는 4분의 3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어야 되고 사인 값은 당연히 양수여야 되니까 세타라는 값이 0이랑 180도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인 법칙은 사인 세타분의 4분의 3분의 루트 22 x값이죠. 루트 22가 2 라지 r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번분수 처리하시면요 3분의 4루트 22가 2r이니까 2루트 22가 라지 r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구한 건 왜 저번에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파이 r 제곱이죠. 따라서 파이 라지 r의 제곱은 파이 곱하기 3분의 2루트 2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곱하기 22 계산하시면 9분의 88 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어요.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15번입니다. 객관식에서는 가장 할 말이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수 K랑 F'0이 6인 3참수 fx가 있대요. 그때 gx라는 함수가 x 범위가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써볼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때는 fx 플러스 k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때는 얘가 마이너스 fx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k 플러스 f 2분의 1이니까 저희는 k 값도 찾아야 되고 fx 값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조건으로 준 게 가조건이랑 나조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조건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와 a 플러스로 할 때 x-a분의 gx-ga의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0 이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조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건 f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문제는 가조건이든 나조건이든 둘 다 g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g라는 함수가 f라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니까 저희는 g에 관한 정보를 먼저 해석을 하시고 거기서 f에 관한 정보를 찾으셔야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와 a 플러스로 할 때 x-a분의 gx-a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를 보고 가장 먼저 해석하셔야 되는 건 무슨 미분계수죠? 오미분계수나 오미분계수가 항상 존재를 하고 그 다음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건 대칭미분계수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미분가능한 지점에서는 우미분계수든 좌미분계수든 미분계수랑 같죠. 근데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지점에서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따로 놉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미분이 안 된다는 지점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지점은 어디죠?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지점을 위주로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gx라는 함수가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는 지점은 지금 함수가 바뀌고 있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지점에서만 함수가 바뀌고 있고요. 그 지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3참수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 빼고는 그냥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겠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1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함수 자체는 그냥 미분계수죠. 그때는 미분계수 자체가 뭐보다 작거나 같구나? 0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g'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얘는 g라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g'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g'x도 구해보셔야겠죠. 그럼 g'x 한번 구해보시면 g'x는 각각 미분하시는 거니까 위에 거 미분하면 f'x고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시겠죠. 문제는 근데 x 범위가 똑같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랑 1을 제외한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랑 1을 배제하고 x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선 f'x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선 마이너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죠. 도함수가 음수고 도함수가 음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원래 함수는 여기서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fx 함수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 마이너스 f'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고, 그 말은 여기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fx가 문제에서 3참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프 개형 결정났네요.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극소랑 극대를 가지는 3참수겠구나 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도함수의 뭐고 지금 흰색 그래프로 그린 게 y는 fx의 그래프 개형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만 본 거죠? x가 마이너스 1이랑 1이 아닌 지점에 대해서만 봤을 때 벌써 그렇습니다. 맞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과 x는 1이라는 지점 두 군데도 당연히 살펴보셔야겠죠. 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해서 불가능할 수 있는 지점, 다시 말해서 우미분계수랑 미분계수가 다를 수 있는 지점이겠죠. 맞네? 그래서 이 지점을 해석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지점을 해석하시는 게 대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우미분계수를 이야기를 하시면 되니까 우미분계수는 a가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gx 빼기 g의 마이너스 1. 얘가 g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니까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fx죠. 그래서 g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g의 마이너스 1은 마찬가지로 위에 거 밑에 거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플러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gx라는 함수의 우미분계수입니다. 근데 얘 마이너스만 묶어내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인 거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얘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f라는 함수가 3참수였으니까 당연히 존재할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그렇죠. 맞네? 그래서 여기선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조사를 한다고 한들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x는 1이라는 지점에서는요? 마찬가지로 x는 1이라는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는요 1 플러스로 갈 때 x-1분의 gx-g1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러면 x가 1 오른쪽에서 가면 gx라는 함수는요 1 오른쪽에 따라가는 함수는 fx 플러스 k를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fx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거고요. fx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거고, g1이라는 함수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f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f1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1분의 fx 플러스 k 플러스 f1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미분계수 정의였었잖아요. 근데 얘는 현재까지 미분계수 정의는 아니죠. 그래서 0분의 0꼴이라는 애가 수렴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극한의 가장 기본이 대입이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서 x자리에 1 대입하면 f1 플러스 f1 플러스 k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2f1 플러스 k가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라는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나요? f1이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대입하면 플러스 k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플러스 2분의 k죠. 그럼 f1이 마이너스 2분의 k였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얘가 그냥 마이너스 f1이네요. 그럼 얘는 다시 뭐야? f'1이죠. f'1이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f'1이 0인 거 저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미분계수라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f1이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라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고, f1이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g라는 함수는 1이라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k니까 2분의 k, 얘도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플러스 2분의 k. 그래서 g라는 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것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수적으로 접근해서 얻어내는 정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하적으로 우미분계수라는 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사실 얘는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게 금방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얘가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함수를 제가 y는 뭐 편의상 hx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hx란 함수에서의 좌미분계수를 이야기를 해라, h란 함수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좌미분계수라는 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1분의 hx-h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h1이라는 건 지금 구멍 막혀 있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미분계수라는 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순간 변화율이니까. 순간 변화율이란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x라는 게 1보다 작은 쪽에서 잡았을 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x가 이런 데 있으면 얘고요, x가 이런 데 있으면 얘입니다. x가 이런 식으로 점점 가다가 x가 1 좌악한으로 가까이 가니까 지금 이 점으로 수렴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맞나요? 그럼 이때는 얘는 접선이라는 걸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좌미분계수가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미분계수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1분의 hx-h1인데, 마찬가지로 이때는 1,h1을 잡으라고 하면 이 점 이 h1인데요. 여기서 x가 1 플러스로 가니까 x라는 점은 x가 1보다 큰 쪽에서 x란 값을 잡아서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이야기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어디로 가요? 발산하죠. 접선의 기울기란. 이 기울기란 애 자체가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미분계수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왼쪽에 구멍이 막혀 있거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미분계수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구멍이 뚫렸을 때 미분계수에 대해 정확히 공부를 하셨다면, 그래서 gx라는 함수 자체가 x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고 있죠. 근데 이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밑에 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gx라는 함수가 모든 지점에 대해서 우미분계수가 존재를 하려면 1이라는 지점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찍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가 그려지는 거니까 우미분계수라는 건 반드시 존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좌미분계수죠. 좌미분계수란 미안해요, 1이라는 지점에서 우미분계수죠. 1이라는 지점에서는 왼쪽에 함수값이 찍히고, 그럼 얘가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빵꾸 뚫려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미분계수가 존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렴을 해서 얘 마찬가지로 발산하니까. 그럼 얘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연속이기 위해선 g라는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 1 넣은 거랑 여기 1 넣은 거랑 같아야 되고, 그래서 똑같이 f1이 마이너스 2분의 k다 라는 걸 기하적으로 접근하시면 금방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 되시든 간에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는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단계니까 여기서는 대수적인 접근도 가능하셔야 되고 기하적인 접근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f1이 마이너스 2분의 k인 것까지 얻어냈으니까 1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조건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요. 나조건이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제에서 y는 gx와 y는 t의 교점계수가 두 개가 되라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계수는 워낙 많이 이야기하던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걔가 실수계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이 13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3을 넘어가는 순간 얘는 실수계수가 두 개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실수계수가 두 개가 안 된다는 소리는 t가 13일 때가 불연속이 발생을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면서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y는 gx 무조건 그려야겠죠. y는 t 상수함수랑 교점계수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gx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는 그걸 x축 대칭한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이랑 1 바깥쪽은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얘는 gx라는 함수가 항상 연속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fx라는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x축 위치가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x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는 얘를 x축 대칭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다음 얘가 연속이 되게 연결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가 내려간 것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실 겁니다. 얘 구멍 막혀 있고 구멍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여기 구멍 막혀 있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얘가 x축 밑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y는 t랑 실근계수 두 개가 되는 거 마지막은 여기겠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13이 될 수가 없죠. x축보다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 기형은 아니고 그럼 x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x축이 위쪽에 있어야겠구나. 그런 얘기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여기가 1일 거고 그 다음 x축이 얘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 대칭시키시면 좀 더 아래쪽에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x축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선 이런 식으로 생기고 연속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평이동 시키셔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막혀 있고 맞죠? 마이너스 1에서 구멍 막혀 있고 여긴 연속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y는 13이라는 지점에서 실근계수가 두 개가 되는 최대값이 최대의 t가 13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가 13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x축 대칭한 게 13이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3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3 미안해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y는 fx란 그래프에서 극소값이 몇이구나. y는 마이너스 13이구나. 마이너스 13이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3차원수 비율관계에서 얘가 2인 것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 fx란 그래프 자체는 최소차항 계수 모르니까 p라고 잡겠습니다. p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1에서 중근, 2에서 단일근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식 하나만 더 필요한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f'0이 6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미분해서 0 대입했을 때 6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0은 앞에 거 미분하면서 2 대입하면 이 p에 뒤에 거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서 하시면 p 얘는 날라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6 돼야 되고요. 그래서 p 값이 마이너스 2 나오는구나 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 구했으니까 p 대신 마이너스 2만 대입하시면 fx 구할 수 있겠습니다. fx 구했으니까 저희가 구하는 건 f2분의 1이랑 그 다음 k 값이었죠. 다 구했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f2분의 1이랑 k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k 값은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k 나오니까 fx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따라서 f1은요 1 대입하시면 2의 제곱이니까 4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13이라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따라서 k 값이 1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로 f2분의 1은요 x자리에 2분의 1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1 대입하시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그 다음에 4분의 9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4분의 27에 13 빼는 거니까 4분의 27에서 4분의 52 뺀 거죠. 4분의 27에서 4분의 52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얘랑 더하라고 이야기했죠. 10이랑 4분의 20, 마이너스 4분의 25랑 더한 거니까 얘가 4분의 40이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25랑 계산하시면 4분의 15 그래서 1번 찍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절대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가족권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은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미분계수라는 표현 자체가 얘가 미분가능한 지점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냥 미분계수랑 같으니까. 그래서 미분가능한 지점, 미분가능하지 않은 지점, 정확히 미분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랑 1이 아닐 때는 그냥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fx 그래프의 0 추론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지점, 다시 말해서 경계점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를 대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기하적인 사실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거 우미분계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같이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범위가 0이랑 4 사이에선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고요. 모든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가 fx다. 이건 뭐 주기함수 이야기고 이건 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근데 문제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얘예요. 문제에서 fx는 fx다. 무슨 방정식이죠? 합성함수 방정식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 합성함수 방정식도 저희가 강조를 되게 많이 했던 내용이고 작년 수능에서도 20번 문제에서 합성함수 이야기 나왔었죠. 참고로 미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번, 30번도 합성함수 이야기고
사실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 이야기 자체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평가원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단 이 문제가 그 정답률 자체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이유는 빈칸으로 줘서 그렇습니다. 빈칸으로 줘서 사실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풀어도 답은 나오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사실 빈칸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었어야 되고요. 구평이나 수능에서는 빈칸 없이 충분히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빈칸을 가지고 푸는 것보다 빈칸 없이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빈칸 없이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의 fx가 되는 0 이상의 모든 실근을 작은수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을 하자. a20, a21, a22의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합성함수 방정식을 보시면 합성함수 방정식이든 합성함수 최대 최소든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건 딱 하나였죠. 속함수를 치환하시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fx 속함수라는 애를 t라고 치환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fx를 t라고 치환하시면 f의 t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니까 ft가 t가 되는 일단 t값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ft라는 애는 fx라는 애가 0이랑 4 사이에서는 얘였으니까 여기다 t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 t가 되는 거 찾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넘어가시면 t제곱 마이너스 3t가 0이니까 따라서 t값이 몇이구나? 0 또는 3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그 fx라는 애가 t였으니까 fx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fx가 3이 되는 그런 모든 x값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저 합성함수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fx를 t라고 먼저 속함수를 치환하시고 ft가 t가 되는 t값을 먼저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fx가 0이 되거나 fx가 3이 되는 그 해를 구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fx를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시면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얘가 0부터 4까지는 위로 블록한 이치함수 그래프고 주기가 4인 주기함수 그래프니까 여기가 8일 거고요. x축 좀만 더 그리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한 칸만 더 그릴게요. 여기가 12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y는 x랑 교점이 지금 0이랑 3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0이랑 3일 때 fx가 0이 되는 거, fx가 3이 되는 거 지금 그거 다 찾으라는 소리니까 fx가 0이 되는 건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이죠. 그래서 0, 4, 8, 12 이런 지점들이 모두 해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fx가 3이 되는 거, fx가 3이 되는 게 얘가 y는 x였으니까 여기가 3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선 그었을 때 지금 만나는 이런 모든 점들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fx가 0이 되거나 fx가 3이 되라를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x-3 이 0의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실근은 0, 그 다음에 이쪽은 저희가 구할 수 있죠. 어디야? y는 3이랑 교점이니까 y는 fx랑 y는 3의 교점이니까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까 fx가 얘였었잖아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얘가 3 되는 거 찾는 거니까 넘기고 인수분해 하시면 x가 1 또는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가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0이랑 4인데 지금 4는 포함 안 하고 있는 거니까 x는 0입니다. 그래서 0, 1, 3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차함수 대칭성 쓰셔도 되죠. 그냥 가운데가 2니까 여기가 3이면 반대편인 여기가 1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은 하나가 1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A1이 0, A2가 1, 그 다음 A3가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주기가 4인 주기함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고 그거는 굳이 빈칸이 없었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3n-2, A3n 그 다음에 A3n-2, A3n-1, A3n 얘네 일반항을 각각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A3n-2는 n이 1일 때부터 이야기하면 1, 그 다음 n이 2면 4, n이 3이면 7 지금 이런 애들이니까 첫 번째 A0라는 애가 0이었을 거고요. 공차가 지금 4니까 4배의 n-1 이야기하시면 4n-4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A의 3n-1은 첫째 항이 1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공차 4니까 1 플러스 4배의 n-1 그러면 4n-3 근데 사실 이렇게 등차수를 일반항 구하는 건 좀 별로 좋아하진 않죠. 공차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4n 받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4n 받고 1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얘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4니까 4n 받고 시작하고 1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A3n 같은 경우에는요 3에 배수일 때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3, 7, 11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4n-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게 A20, A21, A22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20, A21, A22는 A20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7 대입하시면 되죠. 7 대입하시면 28에 3 빼는 거니까
A20은 2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A21은 여기다 7 대입한 거죠. A21은 28에 1 빼니까 27 이렇게 될 거고 A22는 여기다가 8 대입해야 되죠. 8 대입하시면 A22는 32에서 4 빼니까 28 그래서 다 더하시면 80 나옵니다. 그래서 다 조건에 들어가실 거는 80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 나, 다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85인데 뭐 정답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합산함수 방정식을 제대로 풀 수 있는가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 되시는 내용이시겠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1번 사실 겨울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겨울방학 때 조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안 익숙했던 친구들은 수능 전까지는 겨울방학 때 배웠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 21번입니다. 겨울방학 때 했던 내용이 사실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21번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사실 되게 금방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잘 체화가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까지는 꼭 체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fx 이런 애가 수렴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fx와 다음 수라고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얘가 x와 0으로 가면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fx를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정석으로 이야기하려면 우극한 좌극한 나눠야 되죠. 우극한 좌극한 나누면 얘는 하나는 x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x 나오잖아요. 얘랑 사라지고 나면 하나는 f형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f형이니까 그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f형이랑 마이너스 f형이랑 같으려면 결론적으로 f형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인수를 하나만 들고 있어서는 절대 하나가 플러스와 하나 마이너스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수를 두 개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말은 얘가 x를 하나 더 들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얘도 사실 금방 풀 수 있는 이야기인 게 fx라는 함수가 x-를 x-2라고 이야기했고 gx라는 함수는 최소한계에서 1인 4차 함수래요. 근데 문제에서 g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gx를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모든 a에 대해서 리미트 x와 a로 갈 때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랑 리미트 x와 a로 갈 때 gx분의 절대값 gx-fx의 값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문제에서 극한값이 잠시만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얘가 gx라는 함수는 4참수고요. 그다음 fx라는 함수도 꺾어 올려봤자 어차피 3참수를 2참수를 꺾어 올린 거니까 어차피 다함수의 일종이죠. 그리고 분모가 fx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전부 극한값은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이랑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이랑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할 거예요. 단 분모가 뭐가 되는 지점 빼고 0 되는 지점 빼고는 전부 다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fx라는 애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까를 보시면 문제에서 fx가 0이 되는 지점은 1이랑 2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 빼고는 전부 다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 지점에서마저 극한값이 존재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니까 x가 1이라는 지점이랑 x가 2라는 지점에서의 극한을 이야기를 해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의 절대값 fx 얘 값이 존재해라. 그런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 얘 값 역시 마찬가지로 베타라는 값으로 존재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맞네? 근데 얘가 x가 1이라는 지점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물론 fx 대입해서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실제로 극한을 나눠서 푸시는 것보다는 얘를 해석해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가 1이라는 지점에서 얘가 지금 통과하는 교점이죠. 그럼 1에서의 우극한이랑 1에서의 좌극한은 서로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약분하고 나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가 플러스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맞네? 하나가 플러스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gx라는 애가 거기다가 1 대입했을 때 서로 같아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 빼고는? 얘가 0이 되는 케이스 빼고는.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부호가 다른 애를 곱했을 때 0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g1이고 하나는 g1이고 지금 이 꼴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얻을 수 있는 게 g1이 몇이 될 수밖에 없구나. 0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바로 얻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대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논리로 g의 2도 몇이 돼야 되는구나.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였죠. 그럼 gx라는 함수는 1이랑 2라는 인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gx라는 함수가 추호창계에서 1인 4차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x-1에 x-2에 나머지 2차씩 더 이상 더 가지고 있으실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이해하실까요? 근데 오른쪽에 조건으로 준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엔 gx분의 절대값 gx-fx의 값이 모두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마찬가지로 gx가 0 된 건 이미 1이랑 2라는 지점은 0 되는 거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이랑 2라는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예지였네. 굳이 지울 필요 없었는데 gx분의 절대값 gx-fx 얘 값도 존재를 해야 되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절대값 gx-fx 얘도 존재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맞나요? 근데 gx라는 함수가 문제에서 4차라고 이야기했고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인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차에서 2차 뺐으니까 얘도 4차 함수죠. 얘도 4차 함수고 얘도 4차 함수야. 4차 함수고 얘도 4차 함수야.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0으로 가죠. 얘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돼요. 애초에 x-를 인수로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 gx-fx라는 애가 x-1이라는 애를 만약에 하나만 들고 있었다면 약분되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얘는 x-를 인수로 몇 개는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2개는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유로 얘도 x-를 인수로 몇 개는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2개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gx-fx라는 4차식이요. gx-fx라는 4차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구나. x-1을 2개 들고 있고 x-2를 2개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미 4차식 끝난 거니까 fx만 넘기면 그냥 바로 gx 튀어나오시겠네요. x-1, x-2. 그래서 사실 설명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사고 과정을 최대한 줄이시는 걸 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x라는 함수는 결정이 났고요. g의 -1이니까 g의 -1은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6에 36이니까 40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얘가 정답이시겠다. 그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고 오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 22번 문제입니다. 문장 볼게요. k가 1보다 크고요. 실수 k에 대해서 두 곱선 y는 2x승 플러스 2분의 k, 그다음 y는 k 곱하기 2분의 1x승 플러스 k-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이 x-2승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죠. 그때 문제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일 때 k 플러스 로그 2의 k가 p분의 q다. p 플러스 k가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행동하셨을 건 당연히 두 개를 연립하셨을 겁니다. 문제에서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지수함수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칭성보다 여기서는 이제 만나는 점이 a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교점은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두 개를 연립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2의 x승 플러스 2분의 k라는 애가 k 곱하기 2분의 1의 x승 플러스 x승 플러스 k-2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으면 지수 방정식이죠. 그리고 하나가 분모에 있고 지수가 하나 분자에 있으니까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해서 방정식을 구하시는 건 저희가 지수 방정식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도 치환하면 당연히 범위 생기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t고요. 얘는 t분의 k니까 양변에 t 바로 곱하겠습니다. t제곱 더하기 넘어오면 2 빼기 2분의 k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k에 t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t 약분하고 나면 k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t에 2분의 k에 2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실 거니까 t가 마이너스 2거나 2분의 k인데 t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는 아니겠죠. 그래서 t 값이 2분의 k고 그래서 2의 x승이 2분의 k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x승이 2분의 k인 거 저희 이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2x승이 2분의 k이면 a라는 점의 좌표는요. a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로그 2의 2분의 k니까 2분의 k,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니까 k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로그 2의 2분의 k, k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을 찾으시면 하나가 증감수고 하나가 함수고 지금 이런데 이 교점의 x좌표가 로그 2의 k이고요. k 2분의 k, y좌표가 k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가 증감수니까 y는 2x승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되고 감수함수가 y는 k 곱하기 2분의 1의 x승 플러스 k-2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맞네? 근데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근데 걔가 y는 2의 x-2승 마이너스 3 y는 2의 x-2승 마이너스 3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x-2승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와 만나는 점을 문제에서 b라고 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놨죠.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k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보단 오른쪽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b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K 플러스 로그 2의 K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저희는 지금부터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B점 좌표 찾는 게 상당히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어떤 점을 평가원에서 요구를 했는지는 사실 지금 6평만 끝난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관점을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건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수로 감수해서 기울기를 주는 건 너무 흔한 케이스였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맞네? 그래서 이 길이를 저희가 a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b점 좌표를 찾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a만큼 간 거잖아요. 그럼 로그 2에 k-1로 쓰겠습니다. k-1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이던 거니까 k-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b라는 점이 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곡선 위의 점은 대입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여기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k-a에 대입하면 k-a는 2에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더하기 a 먼저 쓸게요. 더하기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거기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3만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얘가 플러스 3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 여기서 a 값을 찾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근데 2의 로그 2의 k 승이니까 이만 밖으로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k 곱하기 2의 a 마이너스 3승 2 k 빼기 a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로 묶어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낸 이유는 얘가 a-3이란 게 있고 얘도 a-3이란 게 있죠. 평가에서 심심하니까 설마 그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지수함수랑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수함수랑 다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그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 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2의 x승은 x 플러스 1이다 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랑 같은 이야기죠. 근데 좌변은 지수식이고 우변은 1차식이니까 얘를 연립해서 x값을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2의 x승도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요? 0,1을 지나고 이 함수의 y절편도 0,1이니까 0,1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x가 0일 때는 성립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x자리에 0 대입하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x가 0이면 좌변도 1, 우변도 1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거 잠시만요. x가 1이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빠지니 x가 1이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좌변은 몇이에요? 2고 우변은 2니까 x가 1이라는 지점에서도 두 함수가 만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식과 다항식의 교점을 찾는 게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찾는 게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특수해를 저희가 직접 대입을 함으로써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사실 평가에서 그동안 많이 물어보던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아예 안 물어보진 않았어요. 실제로 지수랑 다항식 또는 지수랑 로그식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특정한 x값을 대입을 해서 저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상당히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몇 번 물어봤던 주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했을 것 같긴 해요. 특수해를 찾는다는 가정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k 빼기 a-3 k 곱하기 a-3승인데 a-3이라는 애가 공통인 수니까 공통이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k-x라는 함수와 k 곱하기 2의 x승이라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x입니다. 얘가 k-x라는 함수와 k 곱하기 2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몇이구나? 교점의 x좌표가 a-3이구나. 지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는 k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증가함수잖아요. k 곱하기 2x승이라는 게 증가함수고 k-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마찬가지로 감수함수입니다. 그럼 하나가 증가함수고 하나가 감수함수니까 교점은 반드시 몇 개만 존재해? 하나만 존재하죠. 얘가 증가함수고 얘가 감수함수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 교점의 x좌표가 어디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걔는 저희가 특수해로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건 어떻게 구하나요?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심해볼 만한 가장 기본적인 점을 문제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의심되는 점은 지수와 연결된 지점이죠. 맞나요? 모든 수의 영수는 항상 1이니까. 그래서 x자리에 0을 대입을 해보는 건 우변은 k이고 좌변도 k니까 성립을 해서 얘선 x값이 0이고 그래서 x가 0이니까 따라서 a가 몇이구나 3이라는 걸 얻어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해를 구하는 게 사실 평가원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특수해를 구하는 발상 자체는 여러분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식이랑 다항식을 연립을 했을 때도 저희가 x값을 구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의심되는 점을 대입해봄으로써 구할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까요? 사실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였으면 이게 의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던 재작년인가요? 23학년 6평 20번, 21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서 기억에서 요구를 하는 게 물론 기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이발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훨씬 간단하긴 합니다. 근데 요구를 하고 있긴 해요. 걔는 지수식이랑 로그식이었는데 x자리에 1 대입하면 두 개 교점에 x좌표가 1이냐? x가 2일 때 t가 2일 때죠. t가 1일 때 교점에 x좌표가 1이냐? 그 다음 t가 2일 때 교점에 x좌표가 2냐? 라고 특수해를 물어보고 있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대입을 해서 그게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특수해를 요구를 한번 이전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수한 해를 저희가 직접 찾는 것도 평가원의 요구사항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챙겨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A값이 3이 되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A자리에 3만 대입하시면요. 얘가 플러스 1일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일 거니까 플러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삼각형 넓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원점은 뭐 이쯤 있겠죠. 그래서 0,0 있을 테니까 이렇게 삼각형 넓이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문제에서 16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x축, y축 그려가지고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 길이가 3이면 얘가 3루트이잖아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발끈 가지고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계산해보시면 k 플러스 로그 2의 k 값이 3분의 35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더하시면 분모 분자 더해서 38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계산은 사실 얘가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x축 그으시고 y축 그으시고 해서 얘가 기울기가 45 각이 이루는 각이 45도 45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니까 뭐 얘에서 후선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야기하셔도 되고 신발끈으로 이야기하셔도 되고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혹시 뭐 이제 계산이 좀 막힌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A라는 길이가 3이 되는 거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특수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이런 관점도 여러분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에서 A란 점이 로그 2의 2분의 K니까 K-1, K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여기서 로그 2의 K-1, K란 애가 저희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상 기출에서의 경험상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다시 이 점이란 애가 어떤 곡선 위의 점이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갖고 계신다면 사실 이런 관점도 가능하죠. 얘가 k라는 점이 y좌표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k-1이라는 점이 x좌표죠. 맞나요? 그럼 이 x랑 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이 곡선, 이 점이 존재하는 곡선을 의미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y라는 애가 k이고요. 다시 한번 써보면 x라는 애가 로그 2의 k-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y가 k이면 k자리에 y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x는 로그 2의 y-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넘기고 2로 정리하면 2의 x 더하기 1제곱이 y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 로그 2의 k-1,k라는 점이 y는 2의 x 플러스 1승 위에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점이 있는 곡선이 y는 2의 x 플러스 1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얘가 a라는 값이 3이 되는 걸 찾는 건데 그게 곡선 위의 점을 발견을 하시든 아니면 특수해를 발견하시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발견을 하셨어야 이제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뭐 나머지 아까 계산하시는 건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